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30일 금요일 글로벌 인사이트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 세계는 여전히 쉼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국 우선주의의 파고 속에서도 기술 혁신과 새로운 외교적 돌파구를 찾으려는 시도들이 공존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날카로운 통찰력을 전해주실 박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문득 양면의 야누스가 떠오릅니다. 한쪽에서는 첨단 AI와 우주기술로 미래를 열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예산 갈등과 전쟁, 보호무역이라는 구시대적 갈등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특히 오늘은 미국과 중국, 영국의 외교적 수싸움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마치 19세기 그레이트 게임의 21세기 판을 보는 기분이랄까요? 21세기판 그레이트 게임이라니 벌써 흥미진진해집니다. 그럼 오늘 가장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미국 소식부터 시작해볼까요? 미국 상황이 긴박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안 처리가 난항을 겪으면서 정부 폐쇄, 즉 셧다운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요? 네, 상원에서 국토안보부 예산안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이 이민 단속 요원들에 대한 개혁을 조건으로 내걸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건데요. 이건 마치 1995년 빌 클린턴 정부 시절 공화당의 뉴트 깅리치 의장과 맞붙어 사상 초유의 셧다운을 겪었던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의 핵심 공약인 이민 통제가 예산에 막힌 셈이라 아주 화가 난 상태죠. 설상가상으로 이란과의 군사적 긴장까지 높아지면서 중동 분쟁의 먹구름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긴장이 높지만 경제 지표나 기술 기업들의 실적은 의외로 견고한 모습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3.5에서 3.75%로 유지하며 시장의 불안을 잠재웠고요. 메타와 테슬라는 기대 이상의 실적을 냈습니다. 재미있는 건 애플인데 구글의 제미니를 라이선스해서 애플 인텔리전스를 가속화하겠다고 나섰어요. 영원한 라이벌인 두 공룡이 손을 잡은 건데 이는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전략적 제휴를 맺었던 빅딜에 비견될 만한 사건입니다. 여기에 엔비디아는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 재승인을 촉구하며 미래 주도권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자연재해와 사회적 갈등은 여전해 보입니다. 겨울 폭풍 피해가 막심하다고요? 뉴멕시코부터 뉴잉글랜드까지 대규모 겨울 폭풍이 덮쳐 30명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텍사스에서는 뉴월드 스크루웜이라는 해충 확산으로 재난이 선포됐고 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은 화성으로 가고 있는데 지상의 삶은 날씨와 해충, 갈등으로 고통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다음은 대한민국 소식입니다. 정부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파격적인 대책을 내놨네요. 1,400조 원 규모의 연기금을 움직이겠다고요? 연기금 평가 기준에 코스닥 지수를 반영하고 벤처 투자 배점을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3,000닥, 코스닥 3,000 시대를 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겁니다. 이건 1980년대 일본이 연기금을 주식시장에 대거 투입해 니케이 전성시대를 열었던 전략과 궤를 같이 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혁신 기업들의 마중물이 되겠다는 계산이죠. 과학기술계에서도 2026년을 AI와 소프트웨어 강국의 원년으로 삼고 피지컬 AI와 양자에 대규모 투자를 예고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네요. 당원 게시판 논란이 불거진 지 1년 만에 결국 제명이라는 극단적인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 내 권력투쟁이 정점으로 치닫는 모양새인데 이는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 민주계와 민정계의 갈등을 떠올리게 할 만큼 격렬합니다. 한편 외교적으로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핵심 광물 장관급 회의에 참석해 공급망 확보에 나섭니다. 자원이 곧 안보인 시대인 만큼 조선시대 대동법이 조세체계를 바꿨듯 광물 외교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꿀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사회 문화적으로는 한글과 관련한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2026년을 한글의 해로 지정했다고요? 네, 훈민정음 반포 580돌과 한글날 제정 100도를 기념하는 겁니다.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담아 전 세계에 한글의 가치를 알리겠다는 건데 문화적 자부심이 경제적 파고를 이겨내는 힘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아울러 설명절을 앞두고 고등어와 오징어 등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 공급한다는 소식도 있으니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조금은 덜어질 것 같네요. 중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를 만났습니다. 8년 만에 이뤄진 영국 총리의 방중이라 관심이 뜨겁습니다. 아주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시진핑 주석과 리창 총리가 잇따라 스타머 총리를 만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동반자 관계를 강조했는데요. 심지어 중국은 영국에 대해 일방적인 비자 면제까지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과거 청나라가 서구 열강의 문을 닫았다가 아편전쟁을 겪었던 것과 정반대로 이제는 중국이 먼저 우리가 시장을 열 테니 들어오라며 영국을 유혹하는 형국입니다. 미국의 보호무역에 맞서 유럽이라는 우군을 확보하려는 영리한 포석이죠. 경제적으로도 중국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R&D 투자 비중이 드디어 OECD 평균을 넘어섰다고요? 네, 2.8%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선진국 수준에 진입했습니다. 특히 광둥성은 전 세계 드론의 90%를 생산하며 적어도 경제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중국이 발표한 10대 과학기술에는 핵융합,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등 최첨단 분야가 망라되어 있는데 이는 중국이 단순한 세계의 공장을 넘어 세계의 연구소로 변모했음을 보여줍니다. 15세기 명나라 정화의 함대가 바다를 지배했듯 이제는 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세상을 연결하겠다는 야심이 읽힙니다. 내부적으로는 최대 명절인 춘절, 즉 춘인 기간이 시작됐는데 인동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이번 춘인 기간에만 무려 95억 명이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상 최고치입니다. 한편으로는 인민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 3억 6천만 위안의 보조금을 풀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직 기강을 잡기 위해 방풍염정을 강조하며 기강을 다잡고 있습니다. 거대한 이동과 엄격한 통제, 이것이 지금 중국이 보여주는 두 얼굴입니다. 일본 소식입니다. 중의원 총선거가 중반전에 돌입하면서 다카이치 내각이 파격적인 민생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카이치 노믹스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유류세 인하와 전기, 가스비 지원에 2조엔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쌓인 가구당 약 3만 2천엔의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데 물가 상승에 지친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으려는 거죠. 재미있는 건 자민당이 오랜 파트너였던 공명당과 결별하고 일본 유신회와 손을 잡으면서 정치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이건 마치 에도 막부 말기 번들 사이의 동맹이 재편되며 메이지 유신으로 이어졌던 사초 동맹의 현대적 변주를 보는 듯합니다. 기술 분야에서는 스타링크를 활용한 해상 통신 확대 소식이 눈에 띕니다. KDDI가 해안선에서 24일까지 통신 가능 지역을 넓혔습니다. 어민들과 페리 승객들에게는 혁명적인 변화죠. 경제적으로는 니케이 지수가 5만 3천엔을 돌파하며 3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기업 아드반테스트의 실적이 견인차 역할을 했는데 일본이 과거 전자 왕국의 영광을 인공지능 반도체로 되찾으려는 모습입니다. 사회적으로는 헤럴본이라는 기업의 활동이 주목받고 있다고요? 네, 장애인들의 예술을 비즈니스와 결합해 사회적 통념을 깨는 기업입니다. 포브스 재팬에서 별책으로 다룰 만큼 화제인데 이는 다름을 가치로 바꾸는 새로운 자본주의의 모델을 보여줍니다. 일본 기업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논의하는 GCNJ 서밋을 연 것도 같은 맥락에서 사회적 성숙도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번엔 영국 소식 좀 더 깊이 보겠습니다. 스타머 총리의 중국 방문 외에도 내부적으로 큰 경제 지원책이 발표됐네요. 5대 주요 은행이 중소기업을 위해 110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18조 원이 넘는 대출 패키지에 합의했습니다. 지난 10년대 최대 규모입니다. 브렉시트 이후 위축된 영국 경제에 수혈을 하겠다는 의지죠. 마치 산업혁명 초기 은행들이 공장 설립에 자금을 대며 영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시절을 재현하려는 듯한 과감한 투자입니다. 또한 정부는 새로운 AI 측정센터를 세워 영국을 AI 혁신의 글로벌 리더로 만들겠다는 청사진도 내놨습니다. 사회 정책 면에서는 세입자 권리 보호와 아동의 소셜미디어 제한 등 과감한 규제가 돋보입니다. 2025년 세입자 권리법이 시행되면서 집주인의 행포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는 강력한 장치가 마련됐고요. 특히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거나 연령 확인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호주에 이어 영국도 디지털 보호주의를 선택한 건데 이는 산업화 시대 아동 노동을 금지했던 것처럼 디지털 시대의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지키겠다는 국가적 결단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휴전 가능성을 일축했군요. 네, 우크라이나의 휴전 제안을 재무장을 위한 시간 벌기라며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전황을 보면 북부 집단군이 수미 지역의 특정 정착지를 점령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죠. 하지만 흥미로운 건 내부 경제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기업들의 국내 증시 상장, 즉 IPO를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거든요. 서방의 제재로 외부 자본이 막히니 내부 자본 시장을 키워 자급자족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건데, 이는 18세기 표트르 대제가 러시아의 독자적인 산업화를 추진했던 북방의 결단과 유사한 흐름입니다. 내부 통제도 강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민자 자녀에 대한 정보 교환 법안이 발효됐다고요? 교육부와 내무부가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부모가 의무를 위반하면 거주 자격을 박탈할 수도 있습니다. 전쟁 중에도 내부 질서를 다잡겠다는 강한 통제 의지죠. 다만 물가 상승 기대치가 202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2월부터 사회복지수당을 인상하기로 한 것도 이런 민심 위반을 막기 위한 당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일로 가보겠습니다. 독일도 미국과의 관계 설정에 고민이 많아 보이네요. 메르츠 총리가 그린란드 분쟁 이후 대서양 횡단 관계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죠. 네, 미국과의 일시적 갈등은 봉합하는 분위기지만 내부적으로는 중요 인프라 보호법을 통과시키며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독일 경제의 자존심이었던 기업들의 심리가 위축되면서 이포 기업 환경지수는 정체 상태입니다. 과거 유럽의 병자에서 유럽의 엔진으로 부활했던 독일이 지금 다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기후 중립을 위해 2045년까지 8,600억 유로라는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데 은행 규제 때문에 자금 조달이 쉽지 않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경제는 어렵지만 기술적인 시도는 계속되고 있네요. 원격 제어 기차 시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미넨에서 원격 제어로 S반을 운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인력 부족 문제를 기술로 해결하려는 시도죠. 또한 독일 최대 규모의 배터리 저장 시스템 건설 계획도 발표됐습니다.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은 험난하지만 독일 특유의 마이스터 정신으로 기술적 돌파구를 찾으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교육계와 보육시설의 파업이 잇따르고 있어 사회적 비용 지불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도 소식입니다. 인도 경제의 성장 전망이 아주 밝네요. 7%대 성장이 예상된다고요? 2027회계연도에 6.8에서 7.2%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가 저성장에 허덕이는 가운데 인도는 혼자 질주하는 셈이죠. 특히 델과 엔비디아가 협력해 인도 최대 규모의 AI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마치 과거 실크로드의 중심이었던 인도가 이제는 디지털 실크로드의 허브가 되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정치 사회적으로는 차별 금지 규정을 둘러싼 갈등과 문화재 반환 소식이 눈에 띕니다. 대법원이 대학 내 카스트 차별 금지 규정 시행을 유보했습니다. 특정 계층에만 혜택을 준다는 상위 카스트의 반발 때문인데 수천 년 이어진 신분제의 잔재가 현대 법체계와 충돌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한편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이 불법 반출된 촐라시대 청동상을 반환하기로 한 것은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인도의 국격이 올라가면서 빼앗겼던 역사의 조각들을 되찾아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오늘 미국부터 인도까지 전 세계 8개 국가의 긴박한 소식들을 박 작가님의 깊이 있는 해석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기술과 경제는 앞서가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정치적, 사회적 과제들이 많다는 걸 다시금 느끼게 되네요. 역사는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늘 새로운 해답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다룬 각국의 고민들이 결국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성장통이 되길 바랍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 빛난다는 말처럼 어려운 뉴스 속에서도 희망적인 기술과 문화적 연대의 소식에 귀를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어느덧 1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주말을 앞둔 오늘 하루, 시청자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소식들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평안하고 활기찬 아침 시작하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더욱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